안녕하세요. 김성직입니다. 제 아바타인 아직스가 소개해 주신 첫 번째 세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디어 창의기술전 자유형식으로 출품한 버티고 모바일 서비스 기획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그 본심사 기술본부에 이제 출장 가서 발표했던 내용은 이해주 감독과 제가 같이 어, 작업했던 부분을 이렇게 분담해서 발표는 드렸지만 오늘은 영상은 제가 혼자 네,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하지만 앞으로 사용할 법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뭐 UX 디자인 프로세스, UX 디자인 워크플로우 뭐 이렇게 간단히 이해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어떤 니즈가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이제는 뭐 논문이나 아니면 기사 같은 통계 자료 같은 걸 리서치를 해서 그 리서치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하나의 필요성을 도출을 하고 하나의 컨셉을 도출한 컨셉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아이디에이션을 한 다음에 그 아이디에이션 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그 프로토타입을 테스트를 거쳐서 실제로 알파 버전, 베타 버전으로 이렇게 빌드를 해서 새로운 서비스로 이제 상용화되는 이런 과정인데 저희가 수행한 부분은 사실 또 프로토타입까지만 한 거예요. 실제로 개발 과정을 거쳐서 실제 구동되는 어떤 엔지니어링 레벨의 서비스를 만든 것은 아니고 엔지니어링 레벨 직전까지의 버티고 모바일 서비스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버티고 서비스를 개발하신 기술연구소에 저희들이 작업한 내용을 이제 공유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마름모가 두 개 있어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UX 디자인의 어떤 교과서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어, 린 프로세스, 에자일 프로세스라는 방식으로 이제 진화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의 데카코라 쿠당토 맞나? 네, 쿠당토 맞네요. 스타트업들이 이와 같은 조직 운영 내지는 프로세스 운영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폰에 깔아서 쓰고 있는 서비스들을 컬리나 뭐 당근 어쨌든 네이버 앱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 팀스의 일하는 방식, 팀스의 문화도 사실은 이렇게 린 내지는 에자일 방식을 좀 차용을 해보자. 물론 그들처럼 빠른 그 사이클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문화를 가지고 해보자는 게 이제 여담이지만 팀스의 문화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 이제 이런 무한 루프의 그림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려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리서치하고 컨셉을 만들어서 그거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피드백을 얻고 그 피드백이 반영해서 또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그래서 이거를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로 이렇게 다시 치환을 해보면 이 같은 모습이에요. 첫 번째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솔루션이 시장에 이제 배포가 되고 나면 사용자들에게 배포가 되고 나면 이분들이 또 무슨 피드백을 주겠죠. 뭐가 불편하고 개선점이 나타나게 되면 또 다른 프로세스를 거쳐서 버전 2가 나오고 버전 3가 나오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과정인데 이런 무한 반복되는 과정의 첫 씨뿌리기를 저와 이해주 감독이 수행을 해 보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요번에 호기심 차원에서 새로이 해본 거는 사실 UX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 리서치, 애널라이즈, 아이디에이트, 프로토타입, 테스트 모든 과정에 가상의 사용자들을 설정해 놓고 실제 그 가상의 사용자와 가장 이제 가까운 실존 테스터들을 유저 테스트들을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내지는 온라인 선문을 한다 할지 아니면 집중 인터뷰를 한다 할지 실제로 접점을 만들면서 서비스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과정에 인공지능의 효율과 성능을 더해보면 이 프로세스가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거나 능률이 좋아지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발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어떻게 기획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기획됐는지 이제 노란 글씨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종의 이제 상상인 거죠. 버티고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기술연구소가 만든 버티고 서비스는 사실은 그 200만 원, 300만 원짜리 GPU가 뭐 쿼드급 이상 들어가는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꽂혀 있는 워크스테이션에서만 구동이 가능한 PC용 이제 서비스예요. 그래서 궁극적 이제 핵심은 그 6K 이상의 초고사양 영상에서 그 세로 모양의 직캠을 찍은 것처럼 사람을 트래킹하면서 세로 직캠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인데 그 세로 직캠 그와 같은 그 세로 직캠 영상을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진 사용자들에게도 뭔가 재미있는 놀거리 같은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상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뉴미디어가 됐든 아니면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방송 프로그램이 됐든 뮤직뱅크 내지는 뭐 지금 종영이 되긴 했지만 뭐 음악 전문 프로그램들 뭐 이런 프로그램과 실제 사용자들의 모바일 디바이스의 UX와 서로 연결하는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하나의 약간 북극성 같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K-팝 댄스 커버를 즐기는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그 컨텐츠를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사용자들이 재생산해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결국 그 얘기가 UGC라는 얘기가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미 쓰고 있는 뭐 릴스, 틱톡, 뭐 구글 쇼츠 같은 쇼폼 영상들과 또 연계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그 실행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그 하나의 그 디자인 방법론이긴 한데 구글 디자인 스프린트라는 방법론이 있어서 이 방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했고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청주천국 뉴미디어 TF의 안치훈 감독이 딩가딩가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그 딩가딩가 스튜디오가 최근 3년간 누적해서 수익화를 한 그 수익액의 그 숫자가 한 10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사실 뉴미디어 TF 안치훈 감독이 거의 혼자서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어쨌든 그 딩가딩가 스튜디오의 이제 최근 핵심 콘텐츠는 랜덤 플레이 댄스라는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케이팝 댄스의 어떤 그 시퀀스를 뭐 30초, 20초씩 쪼개가지고
그 시퀀스를 뭐 40분, 50분 내지는 1시간 동안 그러면 1분에 30초씩 쪼개면 두 곡이 들어가겠죠? 30분을 하면 두 곡에 30분 하면 60곡. 그래서 그 음악이 나올 때마다 그 케이팝 음악의 안무를 알고 있는 일반 시민들 내지는 10대 내지는 20대 이제 댄스 커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음악에 맞춰서 현장에서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군무처럼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그런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에 참여하는 그 대상들 그분들이 모바일 서비스의 1차적인 타겟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도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써봄직한 그 모바일 화면을 이제 만들어 봤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그마라는 툴과 베지라는 툴을 사용을 했는데 이 피그마 툴을 가지고 이제 모바일 화면 UX를 만든 분이 이제 이해주 감독님이고 그리고 베지라는 툴을 통해서 이제 3D 아바타 내지는 그 애플 비전 프로나 퀘스트 3의 패스 스루로 모드라고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 그러니까 VR 헤드셋을 써서 시야는 가려 있지만 그 앞에 달려 있는 그 퀘스트 3의 프레임에 달려 있는 카메라에 의해서 실제로 AR 안경 쓴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바이스가 향후에 좀 더 대중화됐을 때를 상정을 해서 그런 믹스드 리얼리티 UX 프로토타이핑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세션 다음에, 바로 다음에. 그리고 이 부분은 이해주 감독의 세션 그 다음. 지금 현재 세션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은 이 UX 디자인 싱킹, UX 디자인 프로세스에 어떻게 생성 AI가 사용됐는지 이제 빠르게 언급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여기 보면은 질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용자 리서치를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설문 문항 만드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빙에게 그리고 바드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K-pop 댄스 커버 팬덤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 사용자 리서치 질문 20개를 만들어줘. 바드한테는 글로벌 탑 히트 K-pop 아티스트 실황 공연 장면에 일반 팬의 댄스 커버 영상이 합성되는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K-pop 댄스 커버 팬으로서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지 인터뷰 질문 7개를 만들어줘. 이런 류의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빙이랑 바드가 이제 이런 걸 만들어준 거예요. 리서치 설문을 20개씩 뭐 해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댄스 커버 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이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질문이에요. 제가 머리를 썼으면 뭐 비슷한 질문을 만들었긴 했지만 만들 수는 있었겠지만 인공지능한테 시키니까 불과 뭐 1분 또 채 안 되는 시간에 20개 질문을 쑥 만들어줬어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또 힙합 커버를 위해 어떤 아티스트나 곡을 선호하시나요? 이거 뭐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지만 빙이랑 바다한테 시켰더니 뚝따닥 금방 만들어주더라. 이런 질문들도 있을 거고. 아까 이제 바다한테 질문을 했던 질문에 대해서 7개 그,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모바일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이런 기능들을 넣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케치를 해준 거죠. 바드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글로써 표현된 거지만 이 표현된 글에 대해서 모바일 서비스 화면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려보면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설문을 모아서 구글 폼을 만들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어, 딩가딩가 스튜디오, 랜덤 플레이 댄스 참가자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지인분들, 춤 좋아하는 뭐 대학생, 뭐 동아리랄지, 아니면 제가
일종의 뭐 메타버스 커뮤니티가 있어요. 단톡방 같은 게. 거기에서 만난 분들한테 이렇게 설문지를 돌려서 예, 설문에 대해서 회신을 받았고, 회신 주신 분 중에 이분이 실제 그 뭐라고 그러죠? 단역 배우 하시는 분이고, 좀 더 영향력 있는 배우가 되기를 꿈꾸시는 분인데, 이제 본인이 연기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춤 연습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춤 연습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앞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고, 그 주신 답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것과 동시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은지 뭐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딩가딩가 스튜디오 랜덤 플레이 댄스 컨텐츠도 보여주고 이런 서비스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게 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모바일 버전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동시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걸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했더니 내 스마트폰, 회사에서 지급된 갤럭시 폰에 그 SK텔레콤에서 챗 GPT를 적용해서 운영 중인 ADOT이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ADOT. ADOT 서비스에 통화 요약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통화할 때 녹음 버튼을 딱 누르고 전화를 끊는 순간 이렇게 녹취록을 쭉 뽑아줘요. 1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쭉 뽑아주고 저희가 한 30분 이상 통화한 것 같은데 녹취록을 뽑아준과 동시에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저희가 통화한 내용을 이렇게 블렛 포인트로 요약을 해준 거예요. 춤 연습과 연습 장소에 대한 얘기도 했고, 저희가 댄스 챌린지 연습 방법, 인공지능을 활용한 춤 추출 기술에 대한 이건 제가 이분한테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뭐 스테디캠 영상 효과에 대한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가상 아이돌 요새 유행하는 이런 거.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인공지능의 그 효율성 그 능률을 이제 또 체험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에이닷의 통화요약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UX 디자인의 하나의 또 중요한 부분이 가상의 사용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바드한테 그 가상의 사용자인 페르소나를 만들어 달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바다한테 이제 과업을 주기를 소셜미디어 커뮤니티를 통해 댄스 커버 연습을 함께 할 동료들을 구하며 이 필요는 아까 제가 통화했던 그 연기자 지망생 이분이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장을 여기다 넣은 거고요. 다양한 활동 및 필요한 소양을 기르고 싶어하는 목적을 가진 30대 남자 연기 지망생. 그분이 약간 이 정체성이랑 약간 매치가 되는 분이죠. 주 타겟으로 삼을 K-pop 댄스 주제의 모바일 서비스 기획에 알맞는 가상의 페르소나를 5개 카테고리, 각 카테고리별 3, 4개 블랙 포인트로 만들어줘. 라고 이제 바드한테 과업을 줬더니 바드가 이런 가상의 사용자의 이제 프로필을 그려준 거예요. 이제 문장으로. 이거를 이렇게 버추얼 휴먼으로 만들면 가상의 페르소나가 약간 실존 인물처럼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전체 내용을 다 이제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스크린샷을 하나 떠왔는데 뭐 이렇게 되고 뭐 키는 어떻게 되고 성격이 어떻고 취미가 어떻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바드가 역시 그려줬어요. 가상의 사용자들. 또 하나를 더 이제 시켜봤더니 한 번 더 시킨 거죠. 그랬더니 또 다른 형태의 가상의 사용자를 만들어줘서 이 두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거는 인공지능한테 시킨 게 아니고요. 앞서 인공지능이 그려준 가상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고 이 사용자들이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될 모바일 서비스, 버티고 모바일 서비스를 어떻게 접하게 되고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라는 걸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제가. 박규철이라고 가상의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읽어보자면 30대 연기자 지망생 박규철은 댄스 커버 연습을 위해 유튜브 영상들을 찾다가 딩가딩가 스튜디오 채널에 랜덤 플레이 댄스의 쇼츠 영상, 세로로 잘라진 쇼츠 영상을 보게 된다. 평소 댄스 커버를 함께 즐길 커뮤니티 또는 동료들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새로 찍힌 영상 외에 함께 군무를 즐기는 모습이 궁금해져서 원본 영상까지. 이 쇼츠는 새로 찍힘인데 혼자 춘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같이 춘 랜덤 플레이 댄스 원본 영상을 이제 찾아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영상을 봤더니 이 박규철 씨가 그 춤 연습하던 그 음악이랑 똑같은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어쨌든 똑같은 음악이니까 본인도 같은 비슷한 안무로 이제 춤을 췄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꺼내보고 그래서 본인이 녹화한 영상과 그 딩가딩가 스튜디오의 쇼츠 그리고 그 쇼츠를 추출한 원본 영상을 이제 같이 보면서 이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더니 그 원본 영상 밑에 코멘트가 달려 있어요. 이제 버티고 모바일을 뭐 써보세요 뭐 등등등 그래갖고 그거를 클릭을 해서 모바일 서비스 버티고 모바일을 쓰기 시작한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30대 연기자 희망생 박규철이 새로운 안무 연습을 하고 싶은데 버티고 모바일 앱을 이제 깔았어요. 이미 이 첫 번째 시나리오 깔았더니 그 서비스 앱에 AR 아바타 테스트 튜터라고 배너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해봤더니 클릭했더니 어떤 아바타가 이제 그럴듯한 아바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지털 캐릭터가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노라니 이제 그 춤을 따라서 연습을 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 안에서 그러면 이 박규철 씨가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체험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이해주 감독은 모바일 화면을 그리고 저는 이 MR, 믹스드 리얼리티 내지는 증강현실, AR, 리얼리티의 UX를 프로토타이핑을 해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저희가 프로토타이핑한 모습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청주 시내에 있는 이제 댄스 학원에 이제 딩가딩가 스튜디오가 랜덤 플레이 댄스의 어떤 그 콘텐츠를 촬영하러 갔던 영상인데 버티고 하는 일은 이 같은 영상에서 이렇게 내지는 이 친구 이거를 동시에 빠르게 새로 지킨 영상을 추출하는 동성로에서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추출을 하는 이게 버티고 하는 일이죠. 이게 이제 jamboree 때 인도네시아 걸스카우트 대원이 뉴진스의 슈퍼샤이를 추는 장면인데 이분이 춤을 엄청 잘 춰가지고 이 영상이 100만 지금 한 150, 160만 되려나? 이게 대박이 터진 영상인데 어쨌든 버티고 하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추출한 영상을 가지고 그러면 버티고 모바일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비타라고 우리 이제 방송국에서는 뭐 프리미어, 파이널 컷 프로 같이 이제 동영상 편집하는 툴인데 이제 모바일 편집 툴이에요. 근데 엄청 편해요. 저도 어, 프리미어를 여는 것보다 핸드폰에서 비타를 열어갖고 편집하는 게 훨씬 편할 만큼 상당히 편한 비타라는 비디오 편집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가 가진 이 컷아웃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레퍼런스를 했고요. 이 프로토타이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해조 감독이 이제 쓰던 블로라는 앱이 있는데 이 블로 앱에는 유료 기능으로 모자이크 트래킹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물의 얼굴을 인식해서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그 현존 서비스의 유사 서비스의 기능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이거를 모바일 서비스 기획하는데 프로토타이핑 하는데 이제 적용을 해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버티고 모바일이 뭐 지향하는 거는 이 블로나 비타, 뭐 캡컷 같은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용 비디오 편집 툴과는 다르게 케이팝 팬들의 필요에 적합한 편집이나
댄스 영상 특화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더군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내지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같은 접목을 구현을 해낸다면 이런 유사 서비스보다는 차별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주 감독이 이 부분을 기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세로 추출 영상을 가지고 첫 번째 할 수 있는 어떤 가상의 기능은 얼굴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어린 친구들은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걸 그러니까 꺼려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바꿔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뭐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뭐 피카, 뭐 등등등 요즘 생성 AI가 동영상까지 만들어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세로 영상을 생성 AI로 이렇게 바꿔주면 자기의 그 정체성을 노출하지 않고 하지만 내가 춘 춤사위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나의 정체성을 이제 감춘 채로 심어 놓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필요할 수 있겠다. 그 가정하에서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실제 버티고의 로고에서 이 주 색상을 이제 채용을 해서 이 일관성 있는 모습을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에 이제 썸네일 이렇게 리스트 보이는 모습과 유사하게. 그래서 전혀 생소한 화면이면은 사용자들이 이렇게 어, 어색해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접할 때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존 서비스와 약간 유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디자인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피그마라는 툴을 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색상도 이렇게 톤 앤 매너를 맞춰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이 전체 화면에서 댄서를 선택해서 추출하고 싶은 댄서를 선택하고 여기 얼굴을 바꾸거나 아니면 전체 아바타 생성 AI의 어떤 능력을 넣어서 하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에딧 비디오 버튼을 누르고 그 비타나 블로의 비디오 에딧 기능처럼 이렇게 에딧 비디오를 눌러서 추출된 영상의 원본 영상을 백그라운드로 삼으면 실제 예를 들어서 이 상상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뉴진스의 뮤직뱅크의 영상이라고 치면 뉴진스 뮤직뱅크 영상의 어떤 센터 위치에 내 아바타를 갖다 놓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작의 모습을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 오리지널 영상은 이렇게 있지만 요거를 버티고 엔진을 통해서 세로를 추출하고 이게 이제 버티고 모바일의 어떤 그 기능이 작동되고 난 후에는 이렇게 대체되는, 원본 대비 대체되는 모습을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용자 흐름을 지금부터 잠깐 보실게요. 자, 5명의 댄서가 춤을 추고 있는 그 영상이 버티고 모바일에 로딩이 됐습니다. 센터 가운데 있는 댄서를 선택해서 AI 편집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왼 아래쪽에 보시면 옵션이 두 가지가 보이시죠? 얼굴의 AR 필터, 얼굴을 좀 보사시하게 변환하는 기능, 내지는 생성형 AI가 적용된 아바타의 모습으로 변환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에딧 비디오로 들어가시면 타임라인이 열리고 타임라인에 녹화된 영상, 버티고 모바일이 추출한 버티컬, 세로 직캠 형식의 영상이 보이시죠? 그 다음 원본 영상을 로딩을 하게 되면 원본 영상에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아바타의 모습이 합성되게 됩니다. 엑스포트를 누르시거나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생성형 AI가 춤
추고 있는 생성형 AI가 추출한 아바타가 원본 영상에 합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실제 이 노란색 프레임을 쳐놓은 요걸 보시면 실제 개발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거는 실제 그 코딩으로 디벨로핑된 화면이 아니고요. 피그마라는 툴을 통해서 이제 지금 보신 모습처럼 프로토타이핑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 다음 세션에 이해주 감독께서 직접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요 아바타 댄스 튜터를 디자인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면은 요 6개 이제 버튼, 구 모양으로 생긴 버튼이 6개가 있는데 이 6개 버튼마다 이 댄스 동작을 제가 입혀놨어요. 요건 이제 제 아바타인데요. 강남 스타일, 브레이크 댄스 1, 2, 그리고 힙합 댄스 1, 2, 3. 6개 동작을 입혀놨고, 이 입혀놓은 그 아바타 댄스 튜터가 마치 애플 비전 프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그 메타의 퀘스트 3의 패스스루 모드로 이 프로토타이핑 된 이 아바타 댄스 선생님을 이 AR 글래스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제가 프로토타이핑 했던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희 청주 청사 뒷마당에 이렇게 생긴 정원이 있어요. 강남 스타일을 추고 있죠. 여기 이제 6개 춤동작이 UI가 있고 이 카운트다운이 실제 랜덤 플레이 댄스 현장에 가면 이처럼 합성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음악에 맞춰서 이제 춤을 이제 추는 그 분위기를 연출을 해본 거고요. 사운드로.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시나리오의 박규철 씨가 AR 안경을 쓰고 이렇게 쓴 채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모습. 지금 이 가상 환경도 생성형 AI 프롬프트로 말하자면 키워드 4개, 5개로 만들어진 가상의 배경입니다. 강남 스타일 계속 추고 있는 이제 브레이크 댄스로 꺾기춤, 로봇 꺾기춤. 그래서 이 녀석도 사실 이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꽤나 비싼 시스템이 필요해. 이 같은 영상을 만들려면 저희 회사의 후반 제작부 저도 이제 보도기술에서 이제 VRL 영상을 만들어 오긴 했는데 이런 게 코딩 없이 에지라는 크롬 브라우저 기반의 프로토타이핑 툴만을 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툴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기도 했고,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버티고 서비스에 가 이제 K-팝 댄스 커버를 즐기는 분들한테 이제 새로운 기능을 이제 제공할 때 이렇게 3차원 중심의 아바타의 모습을 한 댄스 선생님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좀 차별성이 있는 UX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으로 이런 프로토타이핑을 해봤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거실에서 했던 모습, 그리고 저희 이제 안 쓰고 있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다목적 디지털 스튜디오의 개념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가 저 수신료 문제 때문에 예산이 회수가 돼가지고 완공을 못했는데, 저 이제 그 팀스 스튜디오에서 말하자면 아바타 댄스 튜터 프로토타이핑을 이제 데모했던 모습이고, 역시 이 배경도
키워드, 프롬프트 키워드 4-5개로 만든 이제 인공지능이 생성해준 가상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한 모습 이제 보여드리고자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었고, 끝으로 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아까 이제 버티고가 추출한 이런 영상들이 아바타 댄스 튜터가 아니라 이제 XR 뷰로 본다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뷰, 모바일 버전이지만 내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홀로렌즈, 애플 비전 프로 내지는 퀘스트 3의 패스스루 모드로 버티고 모바일의 하이브리드 뷰를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 같다. 그렇게 그리고 이 모습을 이제 개발자한테 건네주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동작하도록 실제로 뭐 유니티 내지는 언리얼을 가지고 이런 UX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모습이 어, 모바일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XR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그 전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어서 페르소나 만들고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페르소나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뭐 SK텔레콤의 A-나 빙이나 바드를 통해서 설문을 만들고 그래서 어, 짧은 기간 내에 저희들 현업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둘이서 이 같은 작업을 했고 이 작업의 결과를 기술연구소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실제로 버티고가 모바일 버전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연구소에서 버티고가 좀 더 그 캐논 카메라랑 지금 협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 더 사용자단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간 후에 이게 약간 모바일 버전으로 확장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작업했던 이 자료가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되고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작업을 해봤고요. 이 내용이 이제 그렇게 쓰여진다면 저희 둘은 이제 보람찬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감사하게도 이제 미창기 자유형식에서 또 상을 주시는 바람에 그 또한 또 하나의 보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이해주 감독님께서 피그마를 어떻게 썼는지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 피그마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션은 이제 이해주 감독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